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부터죠. LG U+를 시작으로 이동통신사 3사의 영업 정지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 통신사들의 향후 전망 그리고 움직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업 정지 배경과 일정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동통신 3사가 돌아가면서 총 66일간 영업 정지에 들어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4일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벌여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 3사에 순차적으로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일단 지난 월요일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LGU+의 영업이 정지되고요. SK텔레콤은 3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그리고 KT는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영업정지가 되면 이동통신에 대한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이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통신사 내에서 휴대전화 기기 변경과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IPTV 등 유선 서비스 가입은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네, 영업정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도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부과된 과징금의 규모는 SK텔레콤이 69억 원, 그리고 KT가 28억 원, LGU+가 21억 원 수준입니다. 과징금도 과징금이지만 영업정지되는 기간에 구정과 졸업 그리고 입학이 있어서 그 기간에 영업정지 기간이 겹치는 이동통신사의 수익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큽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것도 긍정적인 것 아닐까요? 네, 1분기 보조금 경쟁 완화로 마케팅 비용이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1분기 실적도 개선될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2012년에는 LTE 가입자 유치 경쟁 심화로 마케팅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영업 정지에 따른 마케팅 비용 감소폭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영업 정지 시기에 마케팅 비용이 전분기 대비 15에서 40%가량 감소했었는데요. 이번에 이동통신사가 무는 과징금의 액수가 과거에 비해서 크지 않은 만큼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영업정지로 인한 신규 고객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영업정지 기간 동안 3사 간의 시장 점유율 싸움으로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요. 과열된 마케팅 비용이 완화될 거라는 긍정적인 요인들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양종인 연구원은 영업정지의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 중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시는지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통신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케팅 비용을 그만큼 덜 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사실은 지난 4분기에도 이제 정부가 시장 조사를 하면서 마케팅 비용이 줄었는데 1분기에 이제 영업 정지를 하면서 마케팅 비용을 더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과거에 2002년도, 2004년도에도 이 영업 정지라는 형태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줄었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면을 굳이 꼭 들자면 이제 LTE 가입자를 빨리 모집하지 못하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또 기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익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통신업체의 영업정지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영업정지 명령에 대해서 각 통신사들은 어떠한 전략들을 짜고 있습니까? 네, SK텔레콤과 KT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지난 월요일 제일 먼저 영업정지가 된 LGU+의 경우에는요. 가입자 이탈 방지에 전력을 쏟겠다는 방침입니다. LGU+는 공식 온라인 매장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고 기기 변경에 대한 혜택을 늘려 기존 고객 부들기에 나섰습니다. 어떤 단말기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차등이 있기는 하지만 기기 변경하는 고객에게 10만 원 전후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고요. 아울러 배터리나 이어폰 그리고 상품권 등 다양한 사은품들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워낙에 이 통사 3사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땅 따먹기식 일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LGU+가 주최했던 사이에 좀 보조금 같은 걸 좀 더 지급을 해서 이 LGU+의 고객들을 좀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LGU+의 영업정지가 SK텔레콤과 KT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의 첫날과 둘째 날은 양사 모두 보조금 경쟁을 잠시 멈추고 시장이 돌아가는 흐름을 지켜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LGU+의 영업정지가 끝나면 SK텔레콤과 KT의 영업정지가 차례로 진행되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겠죠. 게다가 LGU+도 경쟁사의 과도한 보조금과
불법 편법적 마케팅 감시에 나서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최근 영업정지 직전까지 보조금 경쟁이 재과열되는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영업정지 시작과 함께 보조금 경쟁은 둔화 양상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방통위의 모니터링이 지속될 거고 그리고 상대 통신사에 대한 보조금 감시도 강화될 거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경쟁이 과열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점유율 싸움이 멈추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최근 이렇게 팽팽한 줄다리가 이어지고 있는 LTE 구조에도 좀 변화가 생길까요? 네, 현재 LTE 시장 구도를 보면요. SK텔레콤이 독보적인 1위고요. 그리고 LGU+, KT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75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은 좀 여유가 있지만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LGU+와 KT의 2위 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영업정지 전인 지난 3일 LTE 가입자 수를 보면 LGU+가 약 445만 명, 그리고 KT가 약 400만 명을 기록해 LGU+가 450만 명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KT는 이번 영업정지 기간 동안 가입자를 늘려 2위를 가져오겠다고 하고 있고요. LGU+는 2위 지키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통신 3사 중 이번 영업정지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회사 어디로 보고 계신지 양종인 연구원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영업정지가 어떤 특정한 회사한테 큰 타격을 입히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영업정지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굳이 꼭 이렇게 한번 꼭 들어보라면 아무래도 먼저 맞는 업체가 조금 불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LGU+가 다른 회사에 비하면 이틀에서 한 4일 정도 좀 깁니다. 그래서 조금 불리할 수는 있는데 아마 그게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순차적으로 영업정지가 이루어지고 기간에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크게 타격을 받는 업체를 가리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통신사들 영업정지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까요? 양종인 연구원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업정지라는 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영업정지에 들어가 있는 회사는 그 기간 중에는 기존 가입자들의 기기를 변경하면서 LTE 가입자로 이제 변환을 시킬 거고요. 그 기간이 끝나면 새롭게 신규 가입자를 받겠죠. 그런데 어느 사업자가 이제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다른 사업자들이 조금 세게 마케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역시 방통위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의를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케팅 경쟁은 조금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업정지가 끝나게 되면 이제 신규 가입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좀 달려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것 이외에 그 통신사들에 대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통신요금 인하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내놓은 통신 공약을 보면요. 가입비 면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인수위원회의 요금 규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신업에서 주목해봐야 할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지 양종인 연구원님 꼽아주셨습니다. 신정부 들어서 이제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박근혜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것이 가입비를 폐지하겠다라는 이런 얘기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요금 인하로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SK텔레콤에 이어서 KT가 이제 중도 해지 위약 금지를 도입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또 LG플러스가 언제 이 제도를 도입할지 이 부분도 이제 관심거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신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파수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새롭게 주파수를 재분배를 하겠다라는 이제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돈이 또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1,800MHz 돼가고 2,600MHz 되게도 신규로 이제 주파수를 재분배할 건데 이걸 누가 어느 가격에 가져갈지 이 부분도 관심거리입니다. 네, 요금 인하 정책과 함께 LGU+가 중도 해지세 도입을 언제 검토할지 그리고 또 주파수 재분배 이슈 좀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이제 주식시장에서 통신업 쪽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어떤 의견들 나오고 있나요? 네, 과거 영업정지 시기를 보면요. 마케팅 비용에 따른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했습니다. 대부분 영업정지 기간에는 주가가 횡보세를 보였는데요. 영업정지에 따른
따른 실적 개선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다시 보조금 경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업정지 종료 후 마케팅 비용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례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의견들 많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양종인 연구원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통신은 이제 전통적으로 배당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 들어서는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좀 큽니다. 특히 이제 2011년도와 12년도에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좀 부재한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금 인하 압력이랄지 경쟁이 치열했던 것이 있는데요. 올해는 좀 다른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LTE 가입자가 늘면서 가입자당 매출액이 늘어나는 그런 어떤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제 가입자당 이제 기업 가치도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자회사의 가치도 굉장히 이제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통신업체들이 아무래도 돈은 좀 많이 벌었는데 성장이 많이 둔화되다 보니까 다른 산업으로 이제 성장 동력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의 수익이 올해부터는 이제 드디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의 가치도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곁들여진다라면 주가는 아무래도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연초에 통신주들은요, 배당락 이후에 모멘텀이 약화된 데다 요금 인하 압력과 경쟁 심화 등으로 주가가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올해 초에는 주가가 LTE 효과 등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셨습니다. 영업정지가 3월까지 순차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향후 3사간의 경쟁 양상 지켜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 통신 관련 정책들 어떤 방향으로 잡히는지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인터뷰 시간에는 통신업체 영업 정지부터 그리고 앞으로 나올 주요 이슈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김희실 기자와 한국투자증권 양종인 연구원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토마토 모닝쇼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